안녕하세요. 화공생물공학과 신소재 에너지 분야 전공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를 맡은 담당 교수 최민재입니다. 네, 신소재 에너지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1학년, 2학년 혹은 고학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신소재 에너지라고 하면은 신소재, 새로운 소재인 고분자 소재, 반도체 소재, 에너지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전자소자 혹은 에너지 소자 등과 같이 다양한 응용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 학과에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맞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공 필수 과목들이야 화학공학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지만 그 전공 선택에 있어서 이런 직무들이 갈리게 되는데요. 유기 소재 과목들, 여기 다음에 명시된 유기 소재 과목들, 그 다음에 무기 소재 과목들, 분석 등이 신소재 에너지에, 저희 과에서는 신소재 에너지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상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쳐져 있는 과목들이 신소재 에너지에 분류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 감이 잘 안 오는 학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검색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신소재 에너지 쪽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 응용 분야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반도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라인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만 하더라도 믹싱 공정부터 해서 코팅하고 프레싱, 뭐 배터리를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공정 과정을 통해서 쭈루룩 통해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 화공학과에서 배우는 공정 기술이 비록 이런 것이 석유화학의 기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공정들이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이건 저희가 전공 필수라면 무조건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유무기 소재에 대한 선택으로 배운 유무기 소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소재에 대한 생산 공정 기술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공학자로서 이런 회사에 가서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 생산 공정 기술의 개선은 굉장히 브로드하죠. 내용 자체가 넓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아주 그 회사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부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큰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 전공, 세부 연구를 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서 이제 R&D 쪽으로 나아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배터리 쪽으로 직무를 희망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무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첨단 산업들은 모두 사실은 다양한 전공이 필요한 융합 연구의 형태이므로 여러분들이 특정 한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학문의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배터리 쪽을 가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화학만 공부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그 연결고리, 결국은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다 기초가 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융합이 되면서 다 응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단편적인 응용처를 보게 되면은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조립 셀 안에도 분리막도 있고요. 분리막은 사실은 고분자 소재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분자 소재에 관련된 과목과 연결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해질은 이제 유기 소재죠. 그러면은 유기 소재나 유기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기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기화학의 거동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재료공학이나 에너지 소재 및 소자 개론의 과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직무들이 뭐가 있나, 요즘 보면은 회사들에서 직무를 잘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 R&D 직무가 있고요. R&D 직무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세부 소재들에 대한 연구를, 차세대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로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대학원과 조금 더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학부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연결이 되는 부분은 생산 기술 및 품질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미래의 소재가 아니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이미 현재 팔고 있는, 양산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생산 기술과 품질을 개선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혹은 신규 설비 장비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반응공학, 열밀 물질 전달, 단위 조작, 화공 유체 역학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회사에 가서 직무 소개란을 검색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반도체도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어떤 직무들이 있나라고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에서 제시하는 직무 라인을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직무들이 있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을 때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직무는 뭐 모든 직무를 다 뭐 못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직무들을 보면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체도 어쨌든 다양한 공정 스텝들이 있어요. 이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위한 공정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자세한 공정 기술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부 기술, 이 8대 공정에서도 굉장히 스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스텝들을 위한 공정 최적화, 수율 품질 개선, 이런 것들, 공장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개선시키는 연구들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친절하게 추천하는 과목들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화공 보면은 반도체 공정 혹은 유무기화학, 물리화학 등을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화공학자를 요구할 때는 당연히 화공학자를 요구할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무기화학, 물리화학 같은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베이스의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회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학공학자를 뽑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저희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을 필수적으로 유무기화학이나 관련 내용을 기반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반도체 공정은 회사를 들어가서 더 배우실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회사 면접을 볼 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기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돼서 이제 뭐 설비 기술도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화공학자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은 유무기화학, 물리화학, 반응공학, 고분자화학, 고분자공학 등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회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드문 직무이기는 한데 반도체 쪽에서는 가스 케미컬 혹은 환경 쪽에 대한 직무도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많은 케미컬들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케미컬들이 환경에 유해하진 않은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화학, 화공,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유무기화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안전화학, 환경, 공학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사 자격증 같은 게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런 신소재 에너지 분야의 직무라 함은 저희가 화학공학과에서 화공생물공학과에서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들, 그래서 화공연력학, 화공양론, 반응공학, 화공유체역학, 열 및 물질 전달이 대표적으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유기소재, 무기소재,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특정 응용처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요 백그라운드가 바탕이 돼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이런 응용처들, 배터리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소재나 케미컬 회사들에서 이런 소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 및 설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직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신소재 에너지 직무 소개를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당 직무에 있는 교수님께 자유롭게 문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